이 작은 한 조각이 인류를 구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단 120mg이면 충분합니다. 전 세계가 원인 모를 뇌염증과 비만 팬데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응급실이 마비되고 첨단 의학이 절망에 빠진 그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 창원연구소로 다급한 전화를 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그 붉은 국물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5000년 민족의 혼과 어머니, 그리고 민족의 정성이 빚어낸 살아있는 생명력, 대한민국의 김치 유산균이 전 세계인의 뇌혈관을 타고 들어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기를 들고 일본의 연구소장이 우리는 이 시간의 깊이를 복제할 수 없다며 경의를 표했지요. 총칼 하나 없이 대한민국 식탁 위의 반찬이 어떻게 지구촌의 면역력을 다시 세웠는지 그 가슴 벅찬 승리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대한민국 김치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가안보의 최전선과 발효연구소의 비밀을 지켜온 보안 전문가 박진철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뉴욕 타임스퀘어를 피처럼 붉게 물들인 전광판 사진과 낡은 외장하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 한 조각이 인류를 멸망 직전에서 구한 백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5월 11일 미국 전역이 원인 모를 뇌염증으로 마비되던 그날 뉴욕에서 김치 종균을 연구하던 제 딸 민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납치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종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거대 자본 메디팜의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을 조작해 한국 김치를 발암물질로 몰아세우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지요. 하지만 놈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김치 국물 속 120mg의 유산균이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말입니다. 총성 한 발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처절했던 지적 첩보전 뉴욕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식탁 위의 김치가 어떻게 인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지 그 전율 돋는 실화와 사투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오전 9시 창원발효과학연구소의 보안실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경고음이 32번이나 반복해서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마치 엔진 소리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죠. 모니터 너머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상태였어요.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가늘게 떨리며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여기 김치 국물 샘플이 누군가 오고 있어요. 뉴욕 요리학교에서 연구에 매진하던 딸 박민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메시지는 단 7초 만에 끊겼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공허한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내부 서버에서는 누군가 한국산 유산균의 염기 서열 데이터를 강제로 복제하려는 시도가 600건 넘게 감지되고 있었죠. 보안팀장으로서 저는 즉각 시스템을 차단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직감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소중한 종균 특허를 노린 거대 세력의 선전포고였으니까요. 그때 안보국 시절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던 동료에게서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팀장,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놈들이 자네 딸을 미끼로 김치 유전자 지도를 노리고 있어요. 동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실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여권과 외장하드를 꺼내들었지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미 비공식 통로를 통해 우리 측에 김치 유산균 배양액을 보내달라는 긴급 요청을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원인 모를 뇌염증 팬데믹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집 식탁 위에나 올라오던 김치를 찾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딸 박민서가 남긴 마지막 단서인 붉은색 김치 국물의 잔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김치 국물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바이옴이 인류의 뇌를 치료할 백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위대한 발견이 오히려 내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는 연구소 뒷문을 빠져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제 딸 박민서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대한민국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오후 2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활주로는 기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공기는 매캐한 탄내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마다 비만 합병증으로 쓰러진 시민들의 뉴스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붙는 게 보였지요. 안보국에서 보낸 30년의 세월이 제 등 뒤에 육감을 심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하다 청소용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왔고 비에 젖은 뉴욕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음산했습니다. 딸 박민서가 머물던 숙소는 퀸즈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딸아이가 쓰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흐트러진 종이 덤이었죠. 놈들은 이미 이곳을 샅샅이 뒤지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우리 민서가 중요한 자료를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대 모서리 안쪽 제가 어릴 적 가르쳐준 매듭법으로 묶인 작은 주머니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서의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빠, 메디팜이라는 곳에서 제 김치 국물 배양액을 노리고 있어요. 그들은 가짜를 만들려 해요. 메디팜이라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자본이 투입된 거대 기업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일개 유학생의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 납치까지 불사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뇌염증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성분이 우리 김치 속에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적들은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지켜온 발효의 지혜를 단 몇 장의 데이터로 훔쳐가려 했던 겁니다. 저는 민서가 다녔던 CIA 요리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민서의 동기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에게 속삭였지요. 민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화이트 김치였어요. 붉은 것보다 더 강력한 유산균이 거기 있다고 했죠. 창밖으로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어두운 골목 안에서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번만큼은 오직 내 딸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더군요. 놈들은 자신들의 화학기술로 김치 유산균을 합성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과 반만년이라는 시간의 정성이 빚어낸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저는 딸 민서가 남긴 단서들을 조합해 메디팜의 비밀 지하 공장 위치를 특정해냈습니다. 그곳은 뉴욕 외곽에 버려진 통조림 공장이었죠.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 딸 민서가 그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엑셀을 밟는 발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놈들은 우리 김치를 가지고 무슨 끔찍한 짓을 벌이려 했던 걸까요? 이제 제가 그 베일을 벗겨낼 차례였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새벽 2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뉴욕 외곽에 버려진 공장 부지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 불빛을 끄고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긴 채 30분 동안 경비원들의 순찰 주기를 파악했죠. 안보국 시절 몸에 익힌 감각은 녹슬지 않았고 적들의 허술한 보안 사각지대가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조용히 따고 들어선 공장 내부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바닥에 찍힌 신선한 타이어 자국은 이곳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승강기를 발견했을 때 제 손바닥에는 기분 나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화학공정 단지였으니까요. 수십 개의 대형 스테인리스 배양 탱크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김치 특유의 향긋한 발효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강한 산에서드와 약품 냄새가 진동했죠. 그것은 우리 민족이 1년 내내 정성을 다해 익혀낸 김치가 아니라 기계가 억지로 짜낸 가짜 생명이었습니다. 탱크마다 붙은 라벨에는 29번 종균이라는 암호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창원 연구소에서 도둑맞은 유전자 지도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신성한 우리 음식을 놈들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험실 구석방에서 저는 찢어진 흰색 가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가운 끝에 작게 수놓아진 박민서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왔다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옆방에 갇혀있던 젊은 현지 연구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옷소매를 잡고 덜덜 떨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렸어요. 그리고 한국 김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독점 백신을 만들려다 실험이 실패해서 오히려 더 큰 독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국 김치가 원래 독성이 강하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우리 딸을 납치해 강제로 해결책을 찾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장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민서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메인 서버실로 달려갔죠. 놈들이 조작해둔 가짜 임상시험 결과와 여론 조작용 기사 초안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옮기는 이분이 마치 200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서버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경비원들과 마주했을 때 저는 무기 대신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차단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제압했습니다. 무력보다는 머리를 쓰는 게 제 장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서는 이미 3시간 전에 다른 비밀 거처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주먹이 떨렸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저는 외장하드를 품에 꼭 안고 가스배관을 타고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뒤편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며 저는 차 시동을 걸었지요. 놈들은 우리 김치의 껍데기는 가져갔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5000년의 혼은 결코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놈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라는 방패를 뚫고 우리 딸과 김치의 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반드시 놈들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너를 데려가마. 2026년 5월 15일 오전 10시 뉴욕 한복판의 낡은 모텔방에서 저는 3대의 노트북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TV 채널마다 메디팜이 뿌린 가짜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죠. 한국산 발효식품에서 치명적인 독소 발견, 섭취 금지령 앵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우리 민족이 지켜온 수천 년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놈들이 공포를 팔아 돈을 챙기려 할 때 저는 팩트로 그들의 목을 죄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민서의 외장하드에서 암호화된 400GB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들어있었죠. 우리 김치 속의 유익균인 아커만시아가 장벽을 강화해 놈들이 퍼뜨린 바이러스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실측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배추김치 120mg을 투여했을 때 생쥐의 뇌염증 수치가 마법처럼 떨어지는 광경이 그래프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에 중독된 현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살아있는 백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놈들은 이 위대한 발견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제 딸을 가두고 세상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모니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낯선 영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의자에 묶여있는 민서가 보였지요. 박 팀장님, 따님이 참 용감하더군요. 하지만 내일까지 종균의 최종 배양법을 넘기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는 장담 못합니다. 금소금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김치를 복제할 수 없어. 그건 화학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생명이니까. 영상이 끊기고 저는 잠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주는 척하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안보국 시절 연주를 동원해 타임스퀘어의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놈들이 장악한 뉴스 채널을 통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릴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텔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디팜이 보낸 전문 킬러들이 제 위치를 찾아낸 것이죠. 저는 창문을 깨고 옆 건물 옥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30m 높이의 건물 사이를 뛰며 저는 오직 민서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놈들은 제가 예전처럼 무력으로만 싸울 줄 알았겠지만 이번엔 대한민국 아버지가 가진 지혜와 정보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비 내리는 뉴욕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저는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는 우리 김치가 가진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16일 저녁 8시
뉴욕의 심장부인 타임스퀘어는 수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여전히 메디팜의 가짜 백신 광고가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저는 그 화려함 뒤편 어두운 지하통신 기지국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제 손에는 민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외장하드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서버실의 차가운 기계음이 고막을 울릴 때마다 제 심박수도 함께 빨라졌지만 30년 보안 전문가의 손길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제 아빠가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적들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통로를 타고 내려오는 특수 요원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좁은 환기구를 타고 쥐처럼 기어다니며 놈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했지요. 무릎이 까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 화면에 창원 연구소로부터 전송된 최종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배추김치 120mg 이 작은 조각이 체지방을 31.8% 감소시키고 놈들이 살포한 독소를 중화시키는 완벽한 해답이라는 사실이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팩트였습니다. 기지국 중심부에서 저는 결국 메디팜의 현지 보안 책임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총구를 제 이마에 들이밀며 비열하게 웃더군요. 박 팀장, 그 데이터를 넘기고 딸을 살려라.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든가.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드는 건 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다. 가짜 김치 캡슐을 먹고 실명 위기에 처한 환자가 벌써 뉴욕에만 4,000명이 넘는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제 단호한 목소리에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우리 김치의 성분은 흉내낼 수 있었어도 수조마리의 미생물이 빚어내는 조화로운 생태계는 결코 복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놈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미리 설정해둔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동시에 제 노트북에는 민서가 남긴 짧은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지요. 아빠, 김치의 산미는 뇌의 염증을 씻어내는 신호예요. 놈들은 절대 그 신호를 이해 못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적의 총성이 좁은 공간을 울렸고 제 어깨가 뜨겁게 타오르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결국 제 손가락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모든 전광판이 일순간 검게 변하더니 다시 환한 빛과 함께 김치의 유전자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죠.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격돌하는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보 전쟁이었던 겁니다. 2026년 5월 16일 저녁 8시 5분 뉴욕 타임스퀘어는 그야말로 거대한 야외 강의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펼쳐진 수십 개의 대형 화면에는 우리 민서가 밤을 새워 정리한 김치의 마이크로바이옴 지도가 선명하게 투사되고 있었죠. 메디팜이 숨기려 했던 가짜 임상 데이터가 붉은색 가위표와 함께 지워지고 그 옆으로 우리 김치를 먹은 생쥐의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영상이 재생될 때 광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놈들의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는 전 세계적인 공개 재판이 시작된 셈이었죠. 저는 기지국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디팜 본사의 역공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놈들이 이중 방화벽을 뚫으려 합니다. 5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력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이제 김치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이셀라 유산균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입체 영상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현대의학이 수조원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한 뇌염증의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먹어온 메디팜의 캡슐이 사실은 한국에서 훔친 종균을 오염시킨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길거리에 약병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저는 민서의 노트북 속에 숨겨진 마지막 신호를 포착했죠. 적들은 당황한 나머지 민서가 갇힌 장소의 통신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놈들이 사용하던 비밀 서버의 IP 주소를 역추적했고 뉴욕 북부 스테이트의 한적한 별장을 발원지로 특정해냈습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였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거기 있고 우리 민족의 명예가 거기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한 대를 징발하여 빗길을 가로지르며 별장으로 질주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했던 뉴욕이 이제는 진실을 응원하는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 외곽의 숲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신속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전방 50m 지점에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지만 타임스퀘어의 소동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연막탄 한 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것은 제 딸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민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가진 혼과 정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놈들의 심장부에 직접 들어가 증명해줄 차례였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새벽 4시 짙은 안개가 깔린 뉴욕 북부의 별장은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의 통증을 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해 담벼락을 넘었지요. 적들은 타임스퀘어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파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제어실의 전력을 차단하여 건물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은 뒤 야간 투시경 대신 안보국 시절 익힌 감각만으로 지하 감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철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서의 실루엣이 보였죠. 민서야, 아빠다, 정신 차려라. 제 목소리에 민서가 힘겹게 눈을 떴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놈들의 우두머리가 기폭장치를 손에 든 채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습니다. 박 팀장, 내가 세상을 속일 순 있어도 이 데이터와 종균을 없애면 한국 김치는 영원히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모르는구나. 김치는 너희가 훔친 그 파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손끝에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있단다. 그때 민서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입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 앰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떠한 오염도 되지 않은 한국 김치의 순수 종균이었습니다. 아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인류를 구할 백신을 자신의 몸 안에 숨겨 지켜냈던 것이죠.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수많은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영상을 보고 진실을 깨달은 뉴욕 시민들이 SNS를 통해 위치를 공유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감히 폭파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민서를 부축해 무너져가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수십 대의 헬기와 전 세계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보국 시절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제 힘으로 민서와 함께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는 품 안의 종균 샘플을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유리병 안에는 5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정성과 지방과 단백질에 병든 세상을 치유할 위대한 과학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뉴욕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전 인류의 식탁 위에 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오전 10시 뉴욕 UN 본부 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제 딸 박민서가 단상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갔죠. 아직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민서가 화면에 띄운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류에게 준 살아있는 백신입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치 속 아커만시아 유산균이 어떻게 현대인의 뇌염증을 씻어내고 체중을 조절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선 카메룬계 미국인 아프리카 윤 씨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때는 회의장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지요. 한국 할머니가 주신 김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0kg을 감량한 건 제 몸뿐만이 아니라 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메디팜이 쌓아올린 가짜뉴스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인류를 기만하고 한국의 종균을 훔치려 했던 메디팜에 대해 전 세계 자산 동결과 경영진 전원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 국민을 살렸다라고 감사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한국 김치를 구하려는 줄이
수킬로미터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에 중독되어 뇌까지 병들어가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우리 뇌 장독대에서 익어가는 붉은 미생물의 조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한국 김치를 국가전략 비축식품으로 지정했고 우리 창원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 보건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서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다시 창원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아 배추를 절이던 그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민서가 소금을 뿌린 배추를 만지며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놈들은 왜 이 맛을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김치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지. 여기에는 사계절의 바람과 흙의 기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쏟았던 천년의 정성이 녹아있단다. 기계가 어떻게 그 마음까지 복제하겠니?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인간적인 과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식탁 위에 놓인 보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보안팀장으로 돌아가 우리 연구소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득 채웠던 그 붉은 기포의 영상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김치라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고 나라를 세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유산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한 조각에 담긴 5,000년의 자부심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 김치 영상을 보며 환호하던 수만 명의 인파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성이 인류를 살렸다는 소식 하나에 낯선 외국인들이 김치통을 들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 경이로운 날 말입니다.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가짜 김치를 만들고 우리 종균을 훔쳐 얄팍한 상술로 백신이라 속이려던 거대 자본 메디팜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김치는 숫자로 계산되는 화학식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거친 손끝과 5,0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이 빚어낸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작은 항아리 속 지혜가 어떻게 전 세계에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웠는지 보셨습니까? 딸 민서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작은 종균 하나는 결국 이 나라를 가난에서 일으키고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온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지켜온 끈기의 결정체였습니다. 제가 뉴욕의 사선을 뚫고 진실을 알릴 수 있었던 건 평생을 묵묵히 나라의 기둥이 되어주신 여러분이 닦아놓은 자부심이 제 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평생을 자식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긍지가 되었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 김치의 자존심을 응원해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김치 화이팅!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역사를 묵묵히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